결혼보다는 함께가 낫다. 대한민국의 결혼 문화를 선도하는 결혼행복 채널 미스터리TV 이은숙입니다. 결혼행복 채널 미스터리TV는 비혼, 만혼,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인구 정책에 부응하고자 사회의 지도자들의 결혼 인터뷰를 통해서 선남 선녀들의 결혼을 장려하고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오늘은 대구시에서 5년 동안 현장에서 청년 정책을 이끌어온 김요한 전 대구시 청년정책과장을 모셨습니다. 청년이 미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왔고 지금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청년들의 문제는 쉽게 대안이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저출산과 비혼, 만원 등의 문제도 사실은 모두 청년들의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청년이 밝고 힘차야 세상이 역동적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청년 정책 전문가 김요한 과장님과 함께 이런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최근에 그 청년의 내일을 여는 해방일지라는 책을 출간하셨죠. 그래서 저도 그 북콘서트에 참석을 했는데 그날 참가하신 분들의 열정이 너무너무 뜨거웠어요. 예. 그래서 오늘 이 청년의 내일을 여는 해방일지 한번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감사의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8월 11일 날 네. 그 아트 팩토리 청춘이었죠. 예, 첫 번째 북 콘서트를 했었는데 또 대표님과 또 여러 지역사회 오피니언 리더 분들이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책 제목이 청년의 내일을 여는 해방일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간단히 소개하면 청년 정책의 최전선에서 쓴 기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청년 정책은 청년들의 일자리부터 주거 문제, 그리고 사회적 고립 문제, 또 청년 부채 문제에 이르기까지 굉장히 삶의 관점에서 전선이 좀 깁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정책의 숲을 볼 수 있도록 쓴 책이고요. 대표님, 예, 제목이 해방일지라고 되어 있어서 어디서 많이 궁금하셨죠? 본 듯한. 예. JTBC 드라마에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인기리에 종영이 됐는데 그렇죠. 그 드라마를 보다가 마지막에 책 제목을 고민하다가 이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그 주인공들 대화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대화에 보면 여자 주인공이 남자 주인공에게 추앙을 해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앙은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이제 남자 주인공이 물으니까 응원하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청년들은 본인의 조건이나 자격을 떠나서 사회로부터 또 누군가로부터 이제 지지받고 응원받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청년 응원 정책을 또 대구시에서 했기 때문에 이 제목을 정했던 겁니다. 그렇군요. 네.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청년 얘기를 합니다만, 청년을 좀 더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청년에 대한 어떤 그 법적 개념이랄까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청년 하면 이제 한 번씩 이제 기성세대 선배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도 아직 젊고 또 건강하고 또 새로운 것도 공부를 많이 하는데 나도 청년 아니야? 이렇게 묻는데요. 제가 그러면 선배님들께 이런 얘기를 합니다. 선배님은 청년이 아니고 그때는 청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청년의 법적인 나이는 현재는 청년기본법이 2020년 이제 8월 5일 날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는 19세에서 34세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근데 이 나이가 2004년도에 이제 법적인 청년 나이가 처음으로 나왔습니다. 청년 실업 해소 특별법인데 그때는 15세에서 29세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대부분의 통계청에서 나오는 청년 고용에 관한 통계는 이제 15세에서 29세까지로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34세로 이렇게
연장이 된 것은 그만큼 청년들의 사회 진입 기간이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사실 청년 정책을 먼저 주도적으로 시행한 서울이나 대구, 강주 같은 경우에는 예. 39세까지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기본법에도 특별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달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요. 심지어 우리 경상북도 인근에 있는 영천이나 또 의성 같은 경우에 이런 인구 소멸 위험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다 45세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책적으로 그 중요성과 우선순위에 예. 따라서 연령이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네. 그 역대 정부마다 청년 정책들이 이제 주류에서 쏟아져 나왔잖아요. 네. 근데 별로 실효성을 못 이룬 것 같아요. 어려움이 많죠. 네. 그래서 현재 그 윤석열 정부에서 어떤 청년 정책이나 기조는 또 어떤지 궁금합니다. 제가 보기에 아직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청년 정책에 있어서 이제 뚜렷한 어떤 정책적인 철학이나 또 이렇다 할 정책 기조는 아직 안 보이는 것 같습니다. 다만 그 대선 과정에서 청년들에게 이제 시세보다 좀 더 저렴한 가격으로 청년 주택을 공급하겠다는 이제 소위 청년 원가 주택이라든지 역세권 첫집 이런 정책들이 이제 최근에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주거 지원 종합 대책이 아마 9월 중에는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이런 정책들이 이제 추진은 되고 있는데 아마 궁극적으로는 세대 간의 불평등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제 국민연금 개혁이라든지 그다음 노동 개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정당 또는 정파 간의 이익을 떠나서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서 해결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이제 윤석열 정부에 바라는 어떤 정책적인 당부를 좀 말씀을 좀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크게 보면 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이거 청년 정책을 단순하게 고용 정책이 아니고 삶의 관점에서 풀어나가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청년 정책도 모든 정책이 그렇습니다만 사각지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각지대를 정책 행정만으로는 메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시민사회, 지역사회, 언론, 대학까지 이 공동체 차원에서 사회적 얼개를 짜야 이 사각지대를 메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 정부가 또 청년의 삶의 현장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권한을 대폭 이양하고 예산 지원도 가감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사회적 난제를 풀 수 있는 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청년의 관점에서 우리 나라의 어떤 곳이든지 청년들이 좀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국가 균형 발전 정책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정책을 청년의 관점에서 풀어나가면 뭔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마리가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좀 건의를 드립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대구시에서 청년 정책 과정으로 5년 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그 일을 해오셨는데 가장 기억에 나는 청년 정책 뭐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대구시에서 추진한 정책이 이제 크게 세 가지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만들었는데 하나는 청년 자강 정책입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스스로 역량을 키워서 문제 해결 역량을 높여나가는 그런 정책이었고요. 두 번째는 앞서 강조했듯이 공동체 차원에서 지역사회가 청년들과 함께 지자체 정책을 마중물로 이용해서 어떤 사회적인 안전망을 만드는 그리고 청년들을 응원하는 정책이었고요. 세 번째가 어떻게 보면 관점의 대전환이라고 할 수 있는데 공장을 짓기에 앞서서 인재에게 투자를 하면 그 인재가 창업을 통해서 또는 기업을 키워서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는 이제 미래 인재 도시 정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 그 중에서 좀 구체적인 정책을 하나 예를 든다면 이제 청년들이 일자리를 바로 구하기 전에 탐색 기간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걸 좋아하고 또 어떤 걸 잘하고 또 사회에서는 어떤 또 역량과 일을 필요로 하는지를 탐색할 수 있도록 진로 탐색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었는데요. 뭐 청년 내일 학교라든지 청년 학교 딴길이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정책을 통해서 청년들이 구직 단계 이전에 자신의 길을 찾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청년들에게 네. 좀 효능감이나 체감이 많이 높았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그런 프로그램도 있었네요. 예, 예. 처음 이번에 이름도 알았습니다. 재미있죠? 네, 그렇네요. 예. 그 과장님, 그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예, 예. 그 청년 일자리 문제가 그 사회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1990년대 초에서 2000년대 초까지 근 10년 맞습니다. 동안 그 일본에서 취업 빙하기라 하나요? 그 그렇죠. 잃어버린 세대들 때문에 일본 정부가 고심을 하고 있는데 뭐죠? 그 히키모리 예. 은둔형 외톨이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 120만 명이나 넘는다고 해요. 맞습니다. 근데 우리 그 한국 사회 또 일본하고 비교를 해볼 때 우리 사회 또 청년들은 또 어떤지. 예. 네. 사실은 이 문제로부터는 우리나라도 결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네. 사실 이제 제가 초기에 또 일본의 히키코모리 정책을 현장에서 좀 확인하고 오기도 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 정확한 통계는 없는데 추정치에 의하면 한 37만 명 네. 청년들 중에서 한 3.4%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을 위해서 이제 중앙부처에서 시작한 정책이 2021년도에 청년 도전 지원 사업인데요. 은둔형 외톨이로 되기 이전에 사전적으로 예방하는 정책입니다. 예. 그래서 6개월 이상 구직 활동이 없는 이런 청년들을 상담을 하고 네네. 그다음 맞춤형 활동 프로그램을 하고 마치면 이제 20만 원의 활동비를 줍니다. 예. 이게 2021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청년 도전 지원금이라고 해서 500만 원으로 정액을 하는 정책적 네.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는데 저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고요. 예. 그런데 조금 더 좀 추가적인 당부를 드린다면 대구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19년부터 사회 진입 활동 지원금이라는 걸 따로 만들어서 네. 상담 진로 탐색에서부터 뭐 수당은 30만 원에서 150만 원까지 이렇게 연결을 해서 맞춤형으로 한 정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은 이 은둔형 외톨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네네. 현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그렇죠. 상담 또 진로 탐색 네. 그다음에 사회적 관계망을 연결해주는 이런 정책들이 네. 함께 가야 됩니다. 그 굉장히 중요한 정책 같아요. 예방 네. 정책 같은 경우는 이 그렇죠. 문제를 미리 예방하는 거잖아요, 그죠? 네. 사후보다는 사전이 좋죠. 그렇습니다. 예. 그 청년들에게 놓여진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그 사회 양극화가 심화되는 또 현상, 뭐 좀 전에도 우리 저희가 또 대화를 나눴지만 수도권으로 그 집중되는 현상, 그리고 맞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과의 불균형 문제, 예. 뭐 이런 문제들 같은데 결국 이것이 그 청년들의 비혼이나 반혼, 저출산으로 이제 이렇게 직결된다고 봐요. 예. 그래서 청년들의 결혼 문제를 과장님은 또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이제 심각하게 생각하실 네,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부연 설명을 좀 먼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지난 30년간을 한번 되돌아 보겠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이제 처음 다니기 시작한 1990년대 초하고 네. 지금 2020년대 초니까 네. 30년 정도가 예. 되는데 네. 통계를 확인해 보면 출산율 그다음에 혼인 건수 이런 통계들이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네. 반토막이 났고 네. 지금 합계 출산율은 0.8 정도 네. 되지 않습니까? 반면에 고령화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은 90년대 초만 하더라도 한 5%대였는데 네. 지금 17%니까 3배 이상 그렇죠. 증가를 했죠. 네네. 그래서 이만큼 이제 상황이 어려워지고 절박해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청년 결혼 또 출산 이제 이런 부분하고 말씀을 연결해서 드리면 사실 이게 도미노 효과처럼 이게 쓰러지는 네. 어떤 청년들의 포기 현상 그러니까 사회적인 그렇죠. 입직, 일자리를 바로 구하지를 못하니까 이것이 연애, 결혼, 출산, 그렇죠. 뭐 주택 구입까지 이렇게 도미노가 이렇게 쓰러지듯이 하나씩 다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네. 그 근본적인 원인이 뭐 개인적인 어떤 삶에 대한 철학이나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도 있습니다만은 네. 뭐 금수저, 흑수저라고 하는 사회 첫 출발선의 네. 불공정성이라든지 그렇죠. 앞서 또 예. 대표님께서 예. 지적해 주신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방 간의 불균형 문제. 혹시 이런 얘기 들어보셨는지 네네. 모르겠는데요. 제가 최근에 들었는데 청년들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예, 새하고 비교를 해서 비유를 네. 해서요. 네. 지방의 비수도권에 있을 때는 네. 먹이가 없어서 일자리가 없어서 알을 못 낳았는데 네. 서울에 가니까 네. 먹이는 있는데 네. 둥지 집이 없어서 알을 못 낳았다 네. 이런 네. 얘기들을 하는 걸 청년한테 아이, 참. 들었는데요. 네. 이게 이제 그러네요. 수도권 쏠림 현상을 네. 우리나라가 지금 가감한 정책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이 구조적인 문제를 풀기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뭐 흔히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3포, 5포, 예. 심지어 뭐 7포, M포까지 그렇죠. 정말 문제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죠? 네. 그 과장님 82년생 김지영 혹시 영화 보셨나요? 예, 책은 못 읽었고요. 네. 영화로 봤습니다. 아, 영화 보셨어요? 예. 예. 뭐 그 영화에서 이제 나타나는 그 의미들이 뭐 결혼, 출산, 그렇죠. 그리고 또 육아, 뭐 경력 단절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청년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영화에서 보여줬는데요. 사실 우리 이제 뭐 집값 문제라든지 또 육아 문제 그리고 경력 단절, 교육 문제 뭐 이런 거 정말 대책이 없을까요? 지금까지도 우리나라에서 뭐 정말 수십조 원의 막대한 예산을 써서 정책을 뭐 진보든 보수든 해왔지만 뚜렷한 효과가 없는 게 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인데요. 네. 그것은 행정 정책과 그 다음에 이제 삶의 현장 간의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행정적으로 보면 이게 관료주의가 네. 칸막이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집값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 그 다음에 교육 문제를 담당하는 부처, 그 다음에 결혼이나 육아를 네. 담당하는 부처가 다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도 나누어져 있고요. 그렇지만 우리가 개인의 삶 또는 청년의 삶 관점에서 보면 이런 문제들이 이 총체적으로 자기 삶 안에서 동시에 연결돼서 전개가 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이 현장과의 거리를 좁히려면 이제 부처 간에 이제 소통과 협업을 그렇죠. 정말 긴밀하게 예. 현장 중심으로 예. 또는 시민 청년들에게 다가가면서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소통 플랫폼도 만들어야 되고 어떻게 보면 이제 컨트롤 타워라고도 할 수 그렇죠. 있는데요. 예, 이런 맞아요. 정책들을 가장 최상단에서 조정하고 연결시켜서 청년들의 삶 관점에서 이러한 서비스들, 정책들이 좀 통합적으로 연결돼서 지원이 되는, 네. 그러면서 조정이 되는 네. 이제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이제 선진 국가로 가는 그런 길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충분히 공감이 가는 네. 내용입니다. 네, 어쨌거나 뭐 이렇게 통합을 해서 컨트롤 그렇죠, 타워를 그렇죠. 만들어줘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예, 그죠? 맞습니다. 네, 그 예비신랑 신부들하고 또 젊은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좋은 말씀 한번 부탁드릴까요? 네. 먼저 뭐 예비 신랑 신부라면 먼저 네. 축하의 말씀부터 드려야 되겠죠. 예, 네. 너무 축하할 일이고요. 네. 사실은 이제 네. 연애를 하는 청년들이나 또 네. 막 결혼을 한 청년들이 가끔씩 이제 저에게 네. 또 선배라고 예. 찾아와서 고민을 상담할 때가 네, 있습니다. 네. 이제 그러면 제가 이제 네. 우스개 삼아 이런 얘기를 하죠. 연애는 어떻게 보면 영화지만 결혼은 다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맞네요. 실제 네. 우리가 뭐 결혼 생활에 대해서 네. 학교에서 배운 네.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맞습니다. 보니까 네. 뭐 화성에서 온 남자, 네, 금성에서 온 여자 네, 이런 그렇죠. 책도 있지만 네네. 남자 여자가 너무 다르잖아요. 저도 맞아요. 그걸 몰라서 네. 많이 고생도 하고 했습니다만은 이러한 것들을 좀 충분히 가까운 선배 세대를 통해서 그런 부부 간에 또는 가정에 관한 지혜를 이렇게 네. 좀 구할 수 있는 관계망을 가졌으면 좋겠다. 예. 이런 또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예. 그 과장님 지금 일반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다가 그렇죠. 또 그 공직까지 맡으시고 이제 또 세계를 가시게 되었어요. 그죠? 예. 예. 뭐 앞으로 꼭 해보고 싶은 또 일이라든지 뭐 꿈, 계획 그런 거 있으면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최근에 이제 공직을 5년 동안 하고 네. 마무리를 했는데요. 네. 직장이 한 3번 정도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늘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은 이제 불확실한 내일, 미래를 앞두고 있는 건데, 네. 그래서 보통 불확실한 것을 앞에 두고 있으면
불안하기가 쉽습니다. 네. 예. 하지만 이 동전의 앞뒤처럼 불안의 이면에는 이제 설레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네. 청년들에게 불확실한 미래를 이야기할 때 이왕이면 불안보다는 설레임을 좀 선택하고 네. 그것을 보고 걸어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을 하고 있고요. 네. 저 자신에게도 하는 얘기고요. 이제 또 당장 현실적으로는 좀 단기적인 계획은 또 청년의 내일을 여는 네. 해방일지라는 책을 주제로 또는 네. 거리로 네. 오늘 또 대표님이 좋은 기회를 주셨듯이 네. 이런 기회를 이용해서 네. 좀 더 청년이나 또 네. 전문가 시민들하고 좀 대화를 나누고 네. 싶고요. 또 뭐 가능하다면 또 청년의 삶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해서 또 공적인 네. 또 미션을 할 수 있으면 그것도 행운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청년의 미래가 곧 지역의 미래이며 국가의 미래입니다. 청년이 웃는 나라가 되어야 건강한 사회와 국가가 됩니다. 청년 정책과 청년들의 삶에 늘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시는 전 김요한 청년 정책과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리스토리 TV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연수였습니다. 김요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